네, 한리화 언어 11주 4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29쪽입니다. 29쪽 이제 팬덤의 다양성, 우리가 그 직전 28쪽에 아미 팬덤의 가장 큰 장점이 포용성과 확장성, 실제로 인구 통계학적 분포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9쪽으로 가보면 중장년 및 남성 팬들의 가시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보이밴드의 남성 가수에게 남성 팬들이 뭐 지지를 보내기도 하죠. 근데 뭐 노래, 개별적인 노래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이제 아이돌 보이밴드에게는 사실 여성 팬들이고 또 이제 걸그룹의 경우에는 또 남성 팬인 게 이제 맞는데 이제 이 아미 팬덤의 이제 다양성과 확장성을 얘기할 때 중장년층이 이제 늘어나고 남성 팬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연히 보입니다.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 콘서트에 이제 그 남성 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장년 팬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방탄 관련되는 뭐 콘서트 뭐 이제 짧은 영상들 밑에 보면 이제 아미들이 나는 뭐 60대다, 50대다, 뭐 딸 때문에 나도 아미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막 글을 올리죠. 글을 올리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돈나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10대나 20대에 치중을 하다가 자신의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팬덤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30대가 되는데 10대 팬들이 많이 있을 수는 없고, 뭐 잠깐 반짝하고 이제 자신의 그 가수 삶을 마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도 일어났던 팬층의 확대는 필요한데, 이제 그렇다면 굳이 이제 중장년과 남성 팬들이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한글 포털에서 방탄 관련 기사의 댓글 이용자의 나이와 성별 분포도를 봤더니 어느 순간 이용자 수 1위가 40대와 30대 여성이다.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탄의 주요 연령층이 중년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이제 그 초창기 데뷔했을 때의 10대 팬들과 또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또 이제 젊은 팬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이런 문화 소비자로서 역할을 더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아이돌 그룹의 팬덤에 비해서 이용자 연령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도 이런 관련되는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뭐 저 세븐틴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을 알지만 웬만한 중장년층은 모르거든요. 근데 주변의 교수님들도 방탄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장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나 기사나 이런 어떤 그런 뭐 좀 더 보수적인 전통적인 매체들의 이제 방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기는 하죠. 어쨌든 K-팝 팬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아직 뭔가 주변에 놀림이 대상하는 희한한 취향으로 인식되는 서구문화가에서 해시태그가 뭐 프라우드 BTS 아미라든지 누나 스쿼드 같은 해시태그로 자신의 나이와 직업과 함께 아미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외국 팬들이 팬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30대 전문직 여성이다. 뭐 무슨 K-팝 아이돌을 좋아하면 뭐 정신 나간 뭐 유사연애만 좋아하는 뭐 얼굴만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그런 10대 취향의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연예 전문 매체 팝크러쉬에서 2018년 19년 방탄 투어 티켓 판매를 분석해 봤더니 18세에서 24세 여성 팬 비율이 2018년 49%에서 36%로 감소하고 나이 많은 여성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콘서트는 밤에 하게 되니까 엄마가 따라가고 또 아빠가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어지니까 열성 팬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소비력을 가진 그런 팬덤의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중장년 팬이 다 부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30쪽으로 가보면 방시혁은 그래서 인터뷰에서 타 팬덤에 비해 방탄은 남성 팬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가시적인 성과로서 방탄은 일종의 국가대표에 준하는 입지를 가졌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고, 민족주의적 감성, 이제 국뽕이죠. 뭐 그런 태도를 중장년층이 보이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대 문제 같은 경우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20대 젊은이들죠. 군대를 가야 하는 소위 뭐 이대남, 우리 집에도 이대남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군대 문제가 해결된 중장년층 남성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군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대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교육과 군대 문제는 옛날에 이회창 씨도 아들 군대 문제로 낙마를 했고, 요즘은 그 올바르지 못한 수시 전형이 참 문제인데, 어쨌든 그걸 건드리면 한국 사회의 형평성과 관련되는 가장 큰 문제가 군대와 교육인 것 같아요. 대입과 관련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 그 뭐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뭐도 또 시사 프로에서 군대를 가냐 마냐 하는데 본인들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근데 사실 최근에 군대는 워낙 짧아져서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은 그냥 노래가 있어요. 그 이병열차라는 김민우라는, 여러분은 아마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도 알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되고, 지금도 3년이 넘는 장교는 3년 3개월인가? 장교는 좀 길죠. 근데 장교는 일반 사병과는 좀 다르니까요. 어찌되었건 간에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방탄에 대해서 더 순수한 팬심으로 접근하는 남성 팬은 오히려 외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남성 팬들하고 해외 팬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해외 팬들의 충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남성 편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방탄이 트윗 멘션을 보면, 그 다음에 리트윗을 보면 성별 통계 비율이 6대4 정도라고 해요. 6대4 정도라고 하고, 왜 열성적인 그런 어떤 그 방탄 뭐 리액션을 찍는다든지 비평을 하는 그런, 최근엔 특히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초기에는 방탄 뮤직비디오 보고 10대, 20대 여성들이 막 깍깍 하는 그런 리액션이 많았다면, 요즘은 음악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제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런 리액션 뮤비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뭐 이제 물론 무용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연령이 있는 남성, 여성, 또 남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돌 남성 팬하고 여성 팬에 대한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지는데, 남성 팬은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뭔가 좀 있어서, 뭐 물론 이제 게이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뭔가 그들의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미소지니, 그 여성 혐오라고 하죠. 미소지니. 여성 혐오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이제 유사 연애나 좋아하고 막 그냥 그 어떤 음악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외적인 것에 뭐 열광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비하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이돌 음악 산업에서 특히 이제 10대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PPT에도 말했지만 자본주의적 계력에 착취당하는 희생양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성은 좀 비하를 하고, 상대적으로 보이밴드에 대한 남성 팬들에 대해서는 뭔가 뭐 있는 거 아니야? 뭔가를 음악적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비틀즈를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 촌놈들이었어요. 영국 촌소년들. 촌소년들이었는데 촌스럽고 음악도 이상하다 갈시할 때 그들을 맨 처음 알아본 것도 10대 여성 팬이었고, 서태지의 음악에 나 알아요라는 음악을 평가하는 그런 무대를, 첫 번째 무대를 선생님이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음악을 평론하던 작곡가나 작사가들이 이 노래가 아니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랩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이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 물론 뭐 서태지 같은 경우는 남성 팬도 많았지만 역시 뭐 10대 소녀 팬들의 열성적인 지지에 의해서 나중에 문화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보면 어떤 그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여성 팬들에 대한 어떤 미소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반성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3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덤의 확장성과 포용성을 얘기할 때 LGBTQ 커뮤니티, 성소수자 그 커뮤니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탄뿐 아니라 K-팝을 수용했던 그 그룹 중에 이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특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러브 유셀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엔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때 본인들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파리 콘서트에서 이제 그 여기도 보면 커다란 무지개 깃발, 그 성소수자들을 대표하는 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케이팝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펴져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아주 효과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은 뮤비였고,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그 이제 영상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기존의 서구적 남성성과 보면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구적 남성성을 보면 여성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그 대표적인 집단, 그 이제 호의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게이 커뮤니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하위 문화로서 케이팝을 소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방탄에 본격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방탄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키어에 대한 멤버들이 뭐 어떤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뭐 방탄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미 팬덤 자체가 어떤 그 팬덤의 편견과 한계를 두면 그 팬덤은 유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LGBTQ 팬들은 자신들이 방탄 그 안에서, 방탄과 방탄 팬덤 안에서 수용된다라고 느끼게 되고, 뭐 메시지에서도 포용된다고 보고, 또 그래서 월드 투어, 파리 투어에서는 감사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32쪽. 네. 사실 이제 그것은 언더독이라고 하는 방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방탄은 사실은 쉽지 않게 뭔가를 얻어내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대형 기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마 TXT나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그건 혜택은 아니죠. 그 출발이 어려웠다는 것이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으나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편견과 배척과 어떤 그런 출발선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언더독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해외로 급속히 퍼져나간 K-팝은 한국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뭐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 남미, 아랍권에서 인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안정적 팬덤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드디어 유럽, 중국과 남미, 우리와는 좀 문화적인 괴리가 있는 그쪽에서 취향이 독특한 괴짜들이나 좋아하는, 그래서 거의 이게 만화, 그러니까 코미콘, 이제 뭐 이제 일본 만화라든지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수요층이 묘하게 겹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번역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일본 만화가 번역되는, 그래서 팬 번역가들, 팬 번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수요가, 그러니까 그게 일본 만화가 재밌는데 이런 문화권에 대해서 어느 순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케이팝을 수용했다는 것이죠. 사실 아마 이제 그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K 컨텐츠를 쉽게 수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기존 K-팝 팬덤 외부에 있는 지역들, 그 중에서도 막강한 미국 팬덤이 유독 방탄에게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물론 최근에는 이제 뭐 요새 보니까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세븐틴은 오래전부터 방탄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발한 그룹이니까 팬덤층이 꽤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 사람들이 유난히 언더독을 좋아해요. 유난히. 그들의 문화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이민자로서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것에 그
어떤 환호가 있고 뭐 아메리칸 히어로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언더독의 정체성은 미국사에서 소수자로 취급받던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들에게 일종의 동일시. 그래서 초기에 방탄이 글로벌한 도약을 시작하는 2017년 이후에는 팬들의 폭이 훨씬 다양해졌어요. 훨씬 다양했지만 초창기 팬들은 주로 이런 소수자들, 유색인종, 퀴어 팬들 이렇게 눈에 띄게 많았고, 이들이 정서적 공감대를 가지고 리액션 뮤비를 만들고 리액션 그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역할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탄이 좀 더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데는 지식인 계층에 대한 어필.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뭐 그 칼융의 정신분석, 뭐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세렌디피티, 싱귤레리티, 에피파니, 유포리아,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어 공부를 한다. 사실은 싱귤레리티는 특이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쓰는 말이고, 세렌디피티도 뭐 그런 그 식당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피판이나 유포리아는 거의 평상시에 써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에피파니는 찾아봤던 기억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수준이 낮은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좀 뭔가 급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지식인 계층에 어필하는 것은 또 다른 팬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지행 선생이나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잠깐 찾아볼 건데, 서울대 사회학과 그 솔보르 출신의 그 여교수님 맨날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방탄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를 어느 순간 느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트위터에 재미있는 글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사용자가 올린 글로, 수업쟁이 교수님이 항상 방탄 얘기만 한다. 아마 아미의 90%는 교수일 것이다. 우리 국문과의 문흥 선생님도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방탄 군대 보내면 안 된다. 이제 남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꼭 그 음악적인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면들도 이제 국뽕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방탄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거대 팬덤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뿐 아니라, 한류 현상뿐 아니라 방탄의 콘텐츠 그 자체, 인문학적인, 미학적인 그런 어떤 레퍼런스, 이게 이제 그 방시혁이 미학과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가 정말 근데 최근에 나오는 뭐 하이브와 관련되는 그런 뭐 그뿐 아니라 SM이나 이런 뮤비들도 훨씬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는 뮤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방탄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뭐 고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나투데이의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의 멘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 가사를 보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것 봐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메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이제 어휘사전이죠. 영국의 사전인데 2018년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면서 에피파니를 4위에 올렸어요. 이 에피파니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 박사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보고 신의 존재가 현세에 드러나는 것을 목격한 상태, 깨달음의 상태.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통찰을 마주하는 순간이 에피파니예요. 에피파니인데 보통 성탄절을 지나 1월경에 검색어가 많아지는 이 단어가 8월에 갑자기 막 치솟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때 이제 방탄의 그 에피판이라는, 방탄의 앨범 에피판이라는 노래가 수록곡이었던 거죠. 그냥 막 부르고, 싱귤레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로 특이점을 뜻하는 싱귤레리티는 극상의 행복을 나타내는, 또 싱귤레리티라든지 극상의 행복을 나타내는 유포리아, 또 초현실주의 예술사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낯설게 다가오는 상태를 자매비, 데자비 말고 데자비는 기시감이고, 자매비는 오지 않은, 자매는 불어로 벌써 이런 거니까 오지 않은 상태, 데자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노래 제목인 거죠. 노래 제목인 거예요.
아마 방탄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 중에 있다면 한 번쯤은 다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곡을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멤버들과 같이 의논하고 선택하고 이런 아티스트로서의 참여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싱귤레리티가 발매될 당시 팬들이 이 단어를 SNS에서 하도 찾으니까 트렌딩이 돼서 일반인들은 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기술적 트렌딩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방탄의 노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원래 한국과 밀접한 국가였고요. 유럽의 경우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문화적으로 좀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파리를 다녀보면 영국과는 달리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데 영국은 섬나라라서 그런지 섬나라의 속성이 굉장히 좀 어떤 폐쇄적인 속성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영국이 최근에 특히 코로나 시국에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뭐 이런 한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모든 면에서 영국이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뭐 저기 뭐 웹스터 사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자, 그다음에 여기 페르소나라는 것도 칼 융에 관한 학술서를 앨범 제목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 앨범의 세계관을 알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앨범 판매 전에 이 책을 기획서 사이트에서 판매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원 저자에게 얘기가 전달이 됐어요. 원 저자인 머레이 스타인이라는 박사에게 얘기가 돼서 이 사람이 개정판을 낼 때 방탄의 노래에 내포하고 있는 페르소나의 개념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죠. 35쪽으로 가면 여기에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 방탄을 좋아하는 파일로 코엘료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이 브라질 작가가 있는데 정말 보니까 이제 그 랩몬스터죠. RM은 그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SNS상으로 뭐 새 앨범이 나오거나 뭐가 있으면 반응을 보이고 뭐 이제 트윗을 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방탄은 유독 문학적 레퍼런스가 많아요. 그래서 봄날의 경우에는 뭐 선생님은 이건 잘 모르는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티브가 등장하고 윙스에는 헤르멘 헤스의 데미안 또 그 다음에 Not Today의 이 가사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마틴을가 뛰지 못하고 걸고 아니면 기어서라도 가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 내용을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투데이는 이제 데모를 하는 현장에서 뒤에 나중에 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투쟁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노래라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독 방탄에게 학자나 작가들을 비롯해 수면 위로 대한 지식인 팬이 많은 이유는 문학적 메타포, 스토리 하나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방탄 유니버스의 기획력. 이게 지식인들의 독해를 유발하는 것이죠. 마돈나에서 배웠던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들. 네, 그 다음 아시안 보이밴드 비영권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의 모든 마이너리티의 성격을 다 갖춘 방탄이 팬들의 열광적인 말 그대로 풀뿌리 지지, 게릴라 지지로 인해서 메인스트림 올라오는 사건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뉴스를 넘어 학문하는 사람들의 이상주의적 지향이나 혁명적 변혁을 자극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이게 SM이나 YG나 YG 맞죠? 그 다음에 JYP였다면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아요. 박진영이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비도 미국에 데리고 가고, 그다음 원더걸스도 데리고 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어떤 그런 만들어낸다고 해서 스타가 꼭 뜻대로 탄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37쪽으로 가면 신자유시대의 시민아미. 그러니까 이재행 교수의 결론은 사회학적으로 이 아미는 신자유주의다. 온라인상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트위터에 BTS Not Your
average boy band 이렇게 이제 해시태그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Save my life. 그들이 나의 삶을 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구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2019년도 알제리 대통령 연임 반대 시위에 플랜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38페이지의 그림입니다. Today we fight라고 하는 그 가사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앞서 말했다시피 루터킹 목사의 그 가사죠. 네, 그래서 all the underdogs in the world, a day may come when we lose, but it is not today, today we fight.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써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방탄과 아미는 21세기 온라인 세계의 새로운 스타와 팬덤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이고 아미들은 사회학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온라인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는 시민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 저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비틀즈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아직은 어린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리죠. 어린 이 보이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이 책 이후에도 최근에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이게 나온 게 지금 2018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새로운 업적들이 나오고 분석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논의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말 글로벌한 반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케이팝이었기 때문에 케이팝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팝 문화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면서 한동안 지금 하다 보니 언어 얘기가 빠지고 나니까 언어 얘기는 이제 마무리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K 드라마 제일 한류의 시작인 첫 번째 한류의 시작이 오히려 K 드라마였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날 무렵인가요? K 드라마, 그 다음 주에는 K 무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어 철학적인 면에서 문화와 언어의 상관관계, 그리고 한류가 우리의 근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